안녕하세요. 우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인 Security Analyst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다, 정보보호 전문가다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 정보보호 일해요, 정보보안 일해요 하면은 대부분 어떤 일 하는지 잘 모르세요. 99%는 해킹해요? 이렇게 물어보고 일단 대답부터 하자면 해킹을 안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있는 분들 중에 거의 5% 정도만 해킹? 모의 해킹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95% 정도는 그런 관련된 업무는 안 하고 다른 정보 보안의 세계가 또 따로 있어요. 일단은 모의 해킹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는 이제 penetration testing을 하는 사람들이다 해서 펜테스터라고 부르거든요. 펜테스팅, 펜테스터. 이제 펜테스터라고 직업 타이틀을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해킹을 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는 없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는 얘기는 못하겠고 저희 회사도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나눠져 있고 제가 아는 선에서 대충 정리를 해봤고 이게 거의 대부분 회사랑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크게는 Enterprise Security, Application Security, Network Security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Enterprise Security가 바로 정보 보안 담당자, 정보 보호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제가 왜 계속 보안 보호를 같이 쓰냐면은 사실 보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security고 보호가 이제 protection이거든요. 데이터 protection 보통. 근데 이제 데이터 protection, information security를 이제 정보 보호라고 하고 이제 cyber security 같은 게 정보 보안 쪽이에요. 근데 보통 기업에서 정보 보안 담당자다 하면은 이제 데이터 프로텍션,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를 많이 하고 사이버 시큐리티 쪽은 보통 외주를 많이 줘요. 근데 이제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이버 시큐리티 팀도 인하우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인하우스 속이 있고 이래서 저는 그냥 정보 보안 보호를 좀 섞어서 얘기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저는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쪽에 있고 팀은 에미아 사이버 시큐리티 팀이에요. 저랑 이제 저희 에미아 사이버 시큐리티 팀원들은 런던에 베이스하고 있고 나머지 팀들은 다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 쪽 북미가 주 마켓이어서 그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1번으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제 위험 관리인데 이것도 두 개로 나뉘어요. external, internal.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는 third party risk management라고 해서 뭐 우리 회사가 리테일 회사라고 하면은 이제 벤더사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시스템 공급해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또 쇼핑 관련된 회사도 있을 거고 이커머스 관련된 회사도 있을 거고 이게 엄청 많잖아요. 벤더사들이. 그런 벤더사들이랑 어떤 데이터를 공유하는지 어떤 시스템이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또 만약에 이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감수할 수 있다 하는 거는 리스크 레지스터라고 하는 거에 또 등록시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업무이고 또 인터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취약점이 발견됐다 우리 시스템에서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취약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넘어간다. 이런 경우에도 또 리스크를 레지스터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업무. 그 다음은 GRC라고 Governance, Regulations and Compliance인데 보통 사내 정보 보호, 정보 보안 정책을 다루는 이제 업무이죠. 이것도 안에 이제 폴리시 위에 스탠다드 그 위에 프로세스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 정보 보안 정책을 관리하는 업무이고요. 그 다음은 데이터 프로텍션 혹은 프라이버시. 보통 이제 레gal 팀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쪽에 DPO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개인 정보 보호 관련된 업무를 하는 팀. 그리고 IAM이라고 Identity and
authentication management를 하는 업무가 또 있어요. 뭐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은 아이덴티티를 주고 이제 그 사람 롤에 맞게 어떤 이제 리소스에 액세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뭐 부여하는 그런 업무이죠. 그 다음은 IR, Instant Response인데 이거는 회사 특성상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일단 저희 회사는 이커머스를 가지고 있는 리테일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웹사이트를 주로 많이 하고 또 앱도 있긴 한데 앱은 제가 이제 담당하지를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인시던트 리스폰스 플래닝을 하는 업무가 또 있고요. 그 다음은 SecOps라고 Security Operations 아니면은 Security Operation Center SOC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그 팀에 속한 업무가 보안 관제예요. 제가 했던 일이죠. 이것도 인스턴트 리스폰스에 속하기는 하는데 인스턴트 리스폰스 플래닝을 하는 업무가 또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보안 관제사처럼 직접 보안 이제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팀이 있고 근데 그 세콥스 안에는 또 레드 팀, 블루 팀, 퍼플 팀이란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레드 팀이 이제 레드 팀에 이제 펜테스터들이 있는 거예요. 펜테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루 팀에서 방어를 하고 퍼플 팀은 이제 두 개가 합쳐진 팀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회사 규모가 정말 정말 큰 거고 저희 팀 같은 경우는 퍼플 팀만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퍼플 팀만 있어요. 그리고 이제 Threat Intelligence 팀이라고 이제 웹 오픈 소스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오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만약에 어디 블랙마켓 같은 데에다가 좀 컴프로마이즈된 크리덴셜들이 올라왔다 이러면은 그 안에 우리 회사 직원 계정 정보가 있다 아니면 페이먼트 정보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오픈 인텔리전스를 스캔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먼저 이제 식별하는 그런 팀이에요. 그 다음은 vulnerability management라고 해서 일단 회사에 시스템도 엄청 많고 이제 직원들마다 사용할 랩탑들도 있고 워크스테이션도 있고 이런 이제 시스템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론 다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이제 force하지 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vulnerability를 스캔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 vulnerability는 진짜 위험하다. 이건 무조건 바로 패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로데이 vulnerability가 있기 때문에 그런 vulnerability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이제 업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우리가 비즈니스 목적상 묻고 간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랑 협력을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런 업무를 하고요. 이제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는 이제 EMEA 사이버 시큐리티 팀이라고 런던에 베이스를 하고 있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말했던 그 모든 업무들을 로컬라이즈드 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하는 팀이 바로 EMEA 사이버 시큐리티 팀이에요. 예를 들면 일단 GDPR 관련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third party risk management 업무 같은 경우에는 이 EMEA에서만 사용하는 벤더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벤더들이나 아니면 EMEA 내에 있는 이제 팀들 있잖아요. 그 팀들이랑 로컬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경우 저희가 이제 third party risk management 참여해가지고 그 이제 뭐 벤더사들이랑 얘기해서 그 risk assessment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Threat Intelligence 툴이 있어서 그걸로 벤더사 위험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락을 취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커머스에 대한 Incident Response Planning이거든요. 근데 이제 메인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땡땡.com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땡땡 co.kr 영국은 co.uk, 또 뭐 독일은 DE, 스페인은 ES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도메인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EMEA에 갖고 있는 도메인은 엄청 많거든요. 그 도메인들에 그러니까 그 도메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위험, 그러니까 사이버
인시던트에 대한 리스폰스 플래닝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커머스가 있다 보니까 로그인하고 사인언하고 하는 이런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만약에 관련된 어택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분석할지, 어떻게 이거를 컨테인하고 마무리하고 리걸 이슈 정리까지 할지 A부터 Z까지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터내셔널 관련된 도메인에 대해서 플래닝을 하는 일도 하고요. 또 이건 GRC 관련된 거긴 한데 이제 저희 사내 보안 정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 스토어에 있는 매장에 있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다뤄야 되잖아요. 이제 페이먼트 인포메이션도 있고 또 이제 커스터머 데이터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련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큐리티 폴리시들을 보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시큐리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EMEA 이제 스토어에 배포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게 잘 돼가지고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익스텐션도 했거든요. 한국 매장들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매장에 들어가는 가이드라인은 제가 직접 번역을 했어요. 제가 영어랑 한국어를 했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번역해주는데 맡겨가지고 그렇게 쫙 배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원이 하는 일은 vulnerability management이고 또 하는 일 중에 이제 localized에 대해서 그냥 뭐 BAU로 많이 일어나긴 해요. 이것저것. 뭐 특히 EMEA에 있는 테크팀에서 이제 뭐 요청을 하면은 어느 이런 업무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명의 이제 temporary workers가 생겼는데 우리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를 어떻게 발급할지 BYOD를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서로 상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이제 EMEA화 되어 있는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서 제가 방금 말했던 그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팀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 업무를 하시는 이제 인원들만 200명 정도가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회사들도 그렇고 사실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가 면접을 보고 계속 이제 합격도 했던 그 회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규모가 거의 직원 수가 1000명 정도가 되는 회사들이었는데도 이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이 2명이었어요. 두세 명. 한 분인데도 있었고 직원 수가 1000명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한 명이 방금 말한 모든 업무를 다 수행하는 거예요. 물론 거의 대부분이 외주고 거의 대부분이 테크팀이나 이제 아키텍처 팀에서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이제 그 한 분이 다 지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보안일 한다, 정보 보안한다 하면은 해킹을 하는 경우 아니다. 근데 이제 일반 회사에서 보안 업무를 한다 하면 해킹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면은 1000명 중에 1명이 시큐리티 매니저인데 그 사람이 해킹까지 하겠어요. 이제 인하우스 펜테스터가 있는 경우는 진짜 큰 회사이고 보통 이제 시큐리티 회사에 맡기죠. 근데 그런 이제 시큐리티 회사에서 근무하는 분이다 하면은 거의 반이 컨설턴트랑 시큐리티 컨설턴트나 펜테스터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안 회사에 다니는 보안 전문가다 하면은 해킹을 한 확률이 높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는 해킹을 거의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너 무슨 일 해?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무슨 일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보안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올해 제가 새해 계획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어놨는데
이걸 먼저 올릴지 그걸 먼저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른 브이로그들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